안녕하세요. 디지털 수입 포워딩 10다의 CLO 김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동운항이나 공동배선에 대해서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상운임하고 그 외의 가격 항목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남성해운 선남분과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해운의 이영호입니다. 실제로 해상운임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원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선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용이 이제 선봉료는 보통 크게 세 가지, 항비, 벙커, 그리고 하이어 등의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요인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부차적으로는 해외 대리점 운영비, 그리고 컨테이너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비용과 이런 부차적인 비용들이 합쳐져서 저희 선사의 원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 콜링하면서 뭐 하역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벙커라고 표현하시는 유가, 선박에 들어가는 벙커 CU가 차지하는 또 비중이 있는 거고, 또 용선료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배를 내 배가 아니라 사선이 아니라 용선을 해서 차터를 해서 하는 비용이 또 일 단위로 또 나가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실제로 운임은 그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벗어나서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그런 가격 정책은 어떤 걸로 근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화주분들께서 이번 코로나 시국 때 큰 폭의 이제 운임 변동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운임적 요소는 시장 외부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좌우되는 요인이 좀 많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때에는 미주 항만에 컨테이너들이 적체되다 보니 컨테이너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장비 활용을 못한 부분에서 운임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불황이 와서 물동량이 감소하여 운임이 내려가고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외부 환경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쨌거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제로는 시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정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 원인을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수출이나 수입하는 물량이 항상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사에서는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 될 요소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성수기랑 비수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성수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경제 상황이 좋아서 이제 물동량이 많아서 저희가 선적해야 되는 물동량보다 공급되는 선봉량이 적을 때 아무래도 호황이 올 거고, 반대로 불황이라고 한다면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실어야 되는 물량보다 공급되는 선복수가 많을 때,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요인이 많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불황이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전에 또 제조업체들이 많은 수입이나 수출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하고, 그러면 정해진 어떤 선복에서 해소해야 될 물량들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해상운임을 또 올리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항목들도 사실 궁금한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운임 외에도 여러 가지 서차지들이 있어요. 그런 서차지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운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유가,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서차지를 이제 수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프, EBS 등의 항목을 수취하고 있고, 통화에 관한 부분은 카프라는 항목을 수취 중이고, 그리고 최근 이제 선사들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저유 확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LSS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저희가 수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국제 유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편적인 급격한 변동을 화주분들한테 약간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의 바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고요. 통화에 대한 부분도 글로벌한 어떤 항로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환 리스크에 놓여 있으실 것 같아요, 선사 입장에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청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런 항목들이 약간의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남성 해운의 고유한 어떤 이슈들은 아니고요. 남성 해운 외에도 여러 선사들이 동일한 어떤 항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가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회 환경에 따라서 신설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서차지들이다 보니 선사들 역시 대부분 비슷하게 수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한 LSS 수치가 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국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디퍼짓을 받지 않고 대신에 이제 수치하는 비용인 IMS라는 항목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외부 시장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유를 수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운송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있는 요인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단가로 산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 고객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영어 약어로 돼서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쉽다의 견적조회 페이지를 활용을 하면 그런 항목들의 총합계도 보실 수 있고 항목별로도 나눠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성해운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나 선사 직원으로서 일하실 때 어떠한 메리트나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를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